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3월 고2 학력평가 신명순의 전하라는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 작품은 이제 그 갈래상 극인데요. 희곡 작품이죠. 자, 그 극갈래도 역시 소설과 마찬가지로 전문을 이 지문 속에 다 실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보기를 통해서 이 지문의 내용이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자, 그래서 먼저 지문을 읽기 전에 18번 보기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전하는 아래의 도식과 같이 틀극 속에 내부극이 삽입되어 있는 형태인 극중극의 구조를 보인다. 자, 그러니까 이 극은 극 안에 또다시 극이 들어있단 말이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거를 우리 소설, 특히 소설에서 쓰는 구성 방식으로 따지면 액자식 구성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액자식 구성과 유사한 형태를 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볼까요? 자, 이 극에서 관객들은 관객과 배우 사이에 미리 정해놓은 암묵적 약속인 컨벤션에 따라 극의 상황을 실제 상황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 자, 그 컨벤션이라는 단어 이제 개념이 나옵니다. 그 컨벤션, 관객과 배우 사이에 암묵적 약속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극의 상황을 실제 상황인 것처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극중극의 구조에서는 틀극, 자, 바깥에 있는 극이죠. 배우들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내부극의 배우나 관객이 되게 함으로써, 자, 틀극의 배우가 내부극의 배우나 관객이 됩니다. 자, 이게 우리 지금 요 도표로 보면, 자, 틀극이 있는 A라는 배우와 B라는 배우는 내부극의 또다시 A-와 B-라는 배우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틀극의 C라는 배우는 내부극에서는 관객이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 요 부분이죠.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기 위해서, 자, 이런 극중극의 구조를 띄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바탕으로 지문을 읽을 건데, 지문을 읽을 때는 역시 이제 틀극과 내부극을 나누고, 틀극의 배우가 내부극의 배우가 되는 사람이 있고 관객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거니까 어떤 역사적 사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이제 지문을 읽어 나가면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숙주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저 선생님, 제가 신숙주라는 인물과 비유되는 것마저 저로서는 불쾌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바로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는 이 숙주라는 이 배우가 신숙주라는 인물과 비유되는 거에 불쾌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 지금 신숙주라는 요 역사적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죠. 그죠? 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이 신숙주라는 인물이 나왔을 때 어떤 역사적 사실과 관련이 되느냐를 떠올려 줄 수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한국사를 공부도 했고, 한국사를 잘 알고 있다면 이 지문의 어떤 배경이라든가 역사적 사실, 재평가될 역사적 사실이 뭔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배경 지식이 없다면 지문을 읽어 나가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틀극과 그 다음에 내부극으로 나뉜 극중극, 요 구조에만 초점을 맞춰서 읽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은 바로 계유정난이 되겠네요. 왜? 이 계유정난 때 신숙주라는 인물이, 계유정난이라는 게 세조가, 즉 수양대군이죠. 세조가 단종의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사건이잖아. 자, 왕위를 찬탈한 사건인데, 자, 여기 이 계유정난 이라는 역사적 사건에서 크게 끝까지 단종을 모셨던 단종편에 들었던 생육신과 사유신이 나오고요. 중간에 배신을 했던 신숙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좀 재밌는 걸로 숙주나물이라는 나물이 있죠. 그 나물이 좀 잘 상한단 말이야. 되게 좀 빨리 상한다라는 어떤 속성과 관련해서 뭐 숙주나물이다 이런 이름까지 붙인 좀 재밌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학자가 신숙주와 같은 신씨며 본까지 같은 자네로서는 혈통을 거슬러 올라가 자네의 먼 할아버지 입장이 한번 되어보게. 자, 이 먼 할아버지가 역시 또 누구? 신숙주죠. 지금 같은 말이 나오나? 그러니까 숙주가 제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더라도 자, 그 사람 역시 신숙주죠. 자, 그러니까 똑같은 인물을 이렇게 다른 식으로 표현해도 우리는 같은 임을 파악하면서 글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자, 숙주 입장에 서더라도 친구들을 배신하진 않을 겁니다. 자, 여기서 친구들은 바로 신숙주의 친구들로서 동료들로서 사육신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좋아. 그럼 자네의 의지로서 신숙주의 입장을 타개해보게. 결국 자넨 자신보다는 그분을 존경하게 될 것일세. 자, 그분 역시 신숙주죠. 자, 그러니까 이 신숙주가 그런 거죠. 역사적으로는 배신을 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 자, 그분의 역할을 맡음으로써 신숙주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렇죠? 신숙주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역사적 사실을 좀 재평가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 재평가에 대한 이야기죠. 자, 숙주, 전 그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보세요. 저 선생님, 자, 이번에 세조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저 선생님, 자, 이 말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지금 저 땡땡땡땡땡 선생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좀 자신이 없어 보이죠? 말투 자체가 뭔가 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그 옛날 사람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본다는 건 이해하겠습니다만 저흰 옛날 의상 같은 것의 준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흰 궁중어 같은 건 서툴러 나서 또 땡땡땡땡 뭔가 좀 자신이 없죠? 자, 그러니까 학자가 자, 대답을 해줍니다. 하하하, 알겠네. 하지만 여보게 의상에 대한 고증이나 궁중어 따위라면 저속한 야담 잡지에도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네.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그따위 옷이나 말 같은 것이 아니잖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표현을 통해서 학자는 의상이나 궁중어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 인물들의 입장 또는 그 인물들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 자, 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핵심에서 비껴나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때는 제도나 풍습의 차이 같은 것이 있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연구해 보려는 것에 부작용을 일으킬 정도로 대단한 게 아니지 않을까? 역시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그런 걱정은 말고, 자, 세조역은 자네가 맡도록 하게. 때는 세조가 즉위한 지 1년 후로 하지. 자, 계유정난이 일어난 지 1년 뒤입니다. 자넨 저 위로 올라가게. 옳지. 옛날엔 산가들을 뛰어 돌아다니며 주색을 즐기던 자네, 아니 수양은 왕이 됐네. 표정이 좀 더 침울했으면 좋겠네. 자, 여기서 이 세조의 연기를 좀 침울한 표정으로 연기를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 때문에?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드디어 그러니까 왕이 되어 지금은 왕이 되어 옛날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옛날처럼 자유롭고 주색을 즐기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침울한 표정을 지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조가 잘 안 되는데요. 일동웃음. 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지시어라고 하죠. 지시어가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지시문이라고 하죠. 자, 학자 잘 해볼게. 옳지. 정말 배우 같은데 저 정군 불이 좀 밝잖아. 아니, 이제 정찬손이라는 또 새로운 인물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찬손이 손으로 스위치를 끄는 신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조명이 조금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따로 무대 장치가 존재하지 않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따로 무대 장치가 스위치라는 무대 장치가 존재하지 않고 조명으로 이거를 조절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 됐어. 자, 세조 저 자신이 없는데요. 또 일동 웃음 나오는데 역시 또 이 세조는 자신의
어떤 이 역할에 대해서 자신감 없어 보이는 표현을 계속해주고 있네요. 자, 그렇지. 감정을 돋을 땐 음악이라는 게 있지. 자네들은 날 따라오게. 옆에서 그렇게 웃으면 방해가 될 테니. 그래서 세조와 숙주를 제외한 사람들이 퇴장한다. 자, 그러면 이제 성삼문이란 또 새로운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성삼문 뭐 대표적인 사육신 중에 한 명이죠. 저 선생님, 우리 어떤 정해진 얘기 줄거리 같은 것이 없잖아요. 허허, 이거 봐요, 성군. 뚜렷한 줄거리가 있다면 아예 토론을 계속할 필요도 없잖아. 우린 그저 성실하게 각 인물의 입장을 더듬으면 되는 거야. 성삼문, 그래도 어떤 질서 같은 이거 보게. 자네의 발은 자네가 명령한 질서를 잃어버린 채로도 이렇게 길을 잘 가고 있잖아. 자넨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와 얘기하느라 발에 신경 쓸 틈이 없었을 테니 말이야. 하여튼 굳이 그 질서라는 것이 거슬리면 교통순경한테 물어보게. 자, 뭔가 요거는 좀 재밌는 표현, 좀 해학적인 표현이죠. 농담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자, 이런 대화를 통해서, 자, 이 극은 한마디로 이 극중의 내부극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지금 밖에서 지금 각각 역할을 맡기고 있는 거니까 틀극에서 이제 내부극의 어떤 뭐랄까, 좀 우리 인물의 배역, 그렇죠? 배우들의 배역을 정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무대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음악을 넣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특정한 어떤 줄거리가 없다, 이야기 줄거리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의 내부극의 특성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대장한다. 성삼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시계 소리 한시를 친다. 그리고 음악이 10개 흐른다. 자, 여기서 이제 시계 소리와 자, 이 음악, 무대 장치죠. 자, 근데 이 무대 장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자, 숙주, 전하, 이젠 돌아가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전하라는 말 썼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제 내부극에서 틀극에서 내부극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밑은 내부극이니까 내부극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 시계 소리와 이 음악이라는 무대 장치를 통해서 틀극에서 내부극으로 전환됨을 드러내주는 장치다. 이 무대 장치 역할은 틀극에서 내부극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세조, 서류를 들썩이며 피곤한가? 자, 이제 중간 부분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날 밤 조선의 왕 세조는 성삼문을 비롯한 사유신의 역모를 깨한다는 것을 듣고 이들을 처형한다. 자, 그러니까 윤씨, 형장엔 무엇 때문에 가셨어요? 자, 이 형장, 바로 이 사육신을 처형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죠. 자, 숙주, 그들과 함께 죽는 것보다는 그들의 죽음을 보는 것이 내게는 더 큰 시련이기 때문이야. 자기 스스로 시련을 주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나를 시험했어. 그들의 징후까지 받아들였어. 자, 그러니까 이거는 숙주의 입장이죠. 이 숙주의 어떤 입장인데, 자, 이거를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게 자신의 본심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심인데 이런 자신이 배신을 하는, 숙주가 배신하는 선택을 한 거는 다 나라를 위한 어떤 충을 바탕으로 한 거다라는 거를 말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신숙주를 역시 배신자로 보느냐, 아니면 신숙주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하느냐, 그거는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것으로 당신의 자존심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자존심이라고? 당신은 아직도 사리를 그릇 깨닫고 있어. 즉, 나는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난 자존심 때문에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폭군에 저항했어요. 자, 폭군, 자,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누구? 세조를. 자, 윤씨는 세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육신이 되겠죠. 옳은 일을 위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육신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옳은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다. 우리 흔히 말하는 사자성어로 살신 성인의 정신을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숙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죽음이야. 그들의 죽음이 백성과 자신에게 감상적인 동정을 불러일으켰을 따름이지.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 숙주는 그들,
즉 이 사육신들은 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은 거다. 그러니까 좀 되게 이기적 죽음이다라고 해서 이 사육신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육신이라는 인물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당신이 하신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었던가요? 자, 숙주. 자, 그들이 죽은 건 명예 때문이야. 이 명예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평가하는 이유죠. 자, 그들은 단 한 가지 일밖에 몰라. 충성이란 어리석은 이름을 지킨다는 것이 그들에게 명예심을 불러일으켰어. 그들은 죽었어. 그런데도 결국 올바른 일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 나이 어린 아이에 대한 충성을 바치기 위해 죽은 거야. 자, 여기서 나이 어린 아이. 자, 단종을 말하죠. 즉, 뭐냐? 이 사육신의 죽음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죽은 거다. 그리고 어린 아이에게 충성을 바치기 위해 죽은 거다. 의미 없는 죽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윤씨, 당신은 수양대군의 폭정을 정당하다고 주장하시는군요. 숙주, 어느 의미에서는 옳지. 그는 야심가지만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야. 지배자는 정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해. 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나는 정과 인연을 끊었어. 자, 이런 걸 통해서 자, 숙주가 배신을 한 이유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이 신숙주 매우 현실적 인물임을 알 수 있죠. 현실적이고 또는 이성적 인물이다. 물론 이거는 본인이 자신한테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윤 씨가 배반이죠. 비겁한 배반이야요. 모두들 당신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군께 지조를 굽혔다고 떠들어요. 그러한 오명은 영원히 벗을 수 없어요. 이게 우리 일반적인 역사적 평가죠. 일반적 평가입니다. 자, 난 그들을 설복시키는데 실패했을 따름이야. 자, 이 그들 사유신이죠. 자, 상황을 복위시키는 것은 여기서 또 상황은 누구? 상황은 왕위를 물려주고 난 죽지 않았는데 살아 있는데도 그 뒤에 왕위를 물려주고 난 뒤의 왕을 상왕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왕은 단종이 되겠죠. 자, 무사와 안녕만을 바라는 늙은이들의 고집에 지나지 않는다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육신들의 어떤 그 단종 복위 운동이라는 거는 단지 어떤 안위, 안정, 현상 유지를 위한 고집에 지나지 않는다. 자,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자신은 세조나 또는 숙주 자기 자신은 바로 우리가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결국 그들은 전하의 악명과 함께 영원히 그 충성심으로 떠받쳐지겠지. 백성들이란 그런 죽음을 좋아하니까. 상당히 이런 죽음이 또 감성적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네요. 철면피예요. 당신이 그런 말씀을 하다니 결국 당신은 그들과 인연을 끊음으로써 부귀와 영달을 얻었군요. 그것도 부정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윤 씨는 이 숙주를 평가할 때 배신자다. 그리고 부귀와 영달을 얻기 위해서 배신을 했다. 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네요. 자, 숙주,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마음의 불안이야. 아직 내 머릿속엔 형장에서 사지를 느리고 피를 흘리는 친구들의 모습이 선하게 떠올라. 자, 이 친구들 사육신이죠. 자, 그 모습은 아마 영영 내 머릿속에 지울 수 없을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거죠. 이 숙주의 본심이겠죠. 이거는 자, 본심이고요. 자, 그다음에 자신의 판단이 옳은지 자, 다시 자신의 판단이 옳은지 아직 불안하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사실 뒤 역사가 평가할 문제겠죠. 자, 그런데 윤 씨는
그리고 영원히 신씨 일가의 오명도 벗을 길이 없겠죠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전하라는 지문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자, 우리 문제를 정답 중심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자, 먼저 네, 자 16번 문제에서 답은 3번인데요. 자, 일단 이 3번 디귿 부분 한번 봅시다. 자, 디귿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세조가 저희 궁중어 같은 걸 서툴러 나서라고 하면서 이 의상이나 궁중어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학자는 하하 알겠네 라고 얘기하면서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은가,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16번에 디귿 걱정할 것이 없다는 듯이 웃어 넘기는 어투 올바른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자, A에서 유인 씨와 숙주 간의 쟁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러는데,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말은 결국은 나머지 4개는 그 쟁점이 되는 내용이고요. 하나는 쟁점에 해당되지 않은 내용이다라는 말이죠. 자, 그랬을 때 답은 5번인데요. 자, 백성들은 사육신을 충신으로 평가할 것인가? 자, 앞에도 나왔지만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자, 그들은 전하의 악명과 함께 영원히 그 충성심으로 떠받쳐지겠지. 백성들은 그런 죽음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숙주도 백성들은 이 사육신을 충신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맞죠? 자, 숙주 자신도 백성들은 그렇게 평가하겠지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5번이 틀린 설명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18번입니다. 자, 18번은 답이 5번인데요. 자, 역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 명의 배우가 A에서 틀극에서 2개의 배역을 담당함으로써 실제 관객들이 역사적 사실을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할 수 있겠군 이랬는데, 일단 먼저 한 명의 배우가 2개의 배역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적 사실을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하겠군 이라는 거는 이 틀극의 배우가 내부극의 배우가 되고 틀극의 특정 배우는 관객이 되게 함으로써 재해석되는 거지, 한 명의 배우가 2개의 배역을 담당한다고 해서 재해석된다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신명순의 전하라는 작품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